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가 넉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11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06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0.1% 상승했습니다. 주요 품목별로는 배추가 59.9%, 무가 61.4% 올랐고 감자는 40.8%, 고춧가루는 24.1% 하락했습니다. 한편 전남 지역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케이블카 개통 허가 당시 여수시 담당 공무원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업체 측이 이렇게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 또 여수시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매출액 3% 기부 약속은 여수시의 강압에 의한 것이어서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던 여수 해상 케이블카. 하지만 지난 6월 법원은 소송 요건이 부족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압이 개입됐다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해상 케이블카 사업자가 이번에 당시 담당자를 고소한 건 바로 이 강압이 있었다는 근거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준재심 청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전 단계로 한 거죠. 그 목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대로 그냥 한 거밖에 없어요. 즉, 시 장학재단으로 기부를 요구하고 있는 미납금 19억 원을 내지 않기 위한 조치에 다시 착수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으로 고소까지 당한 여수시의 대책은 뭘까? 담당 부서는 일단 주된 대응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 그러나 권오봉 시장은 공개 간부 회의와 시의회 답변을 통해 잇따라 타협을 강조하고 나섰고, 사업자 측도 현재 여수시 집행부와는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면서 물밑 협상이 진행 중임을 시사했습니다. 그쪽에서도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하겠다 하는 데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루트로든지 우리 결국 우리 지역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면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는 업체 측이 약속된 기부금조차 내지 않으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지역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격앙된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필요한 공원을 다 내줬는데 불구하고 이 금액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19억 2천만 원 정도를 안 된다는 것은 정말 지역사회의 정말 배신행위다. 지난해만 총 240억 원, 도내 관광시설 중 최대 매출을 올린 여수 해상 케이블카는 앞으로의 기부 활동은 자신들의 이름으로 직접 하겠다며 자체법인 설립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장서궁 전남교육감이 어제 전남의 4대 교육 위기로 학생 수 급감과 교육 인프라 부족, 소득 격차와 불평등, 대학 입시 정시 확대 등을 들었습니다. 장 교육감은 전남 교육의 희망도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에게 희망을 걸어야 한다며 교직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1년 동안 민주적 조직 문화 정착과 학생 중심의 교실 개혁 등 변화와 혁신의 흐름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광양시가 미세먼지 집중 발생 기간에 대비해 예방용품 지급을 확대합니다. 광양시는 내년 3월까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7,500여 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사업비를 늘려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급되는 마스크는 1인당 40개씩 총 26만 개로 각 읍면동 사무소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조직 개편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력 충원과 부서 신설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건데요. 혈세가 들어가는 조직 개편인 만큼 신중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양시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조직 개편안을 내놓은 때는 지난달 초. 내년 시행을 앞두고 늘어나는 행정수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권고사항에 맞춰 조직이 확대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부서가 신설되면서 기존 부서의 업무가 나눠지게 되고 60여 명의 인력이 새로 충원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와 관련해 업무 여건 개선에 따라 양질의 행정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관내 중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환경 업무 강화와 함께 주민복지와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밀착형 행정 실현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역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관광문화환경국을 하나 신설을 했고 사회복지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하는 업무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안이 시행되면 13곳의 팀이 새로 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간부급 공무원들로 불리는 4급에서 6급까지 공무원들만 300여 명에 이릅니다. 올 초 보육센터 신설로 이미 국장급 인원이 늘어난 상태에서 내년 9기 또 신설되면 고위 공무원 자리만 늘어나는 몸집 불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칫 승진 인사를 위한 조직 개편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 대목입니다. 과가 굉장히 적은 또 국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이렇게 분배를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뭐 국을 만들 필요는 있겠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시민을 위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다른 쪽의 조직 개편이라고 하면 좀 부정적으로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시민단체 역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현명한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습니다. 매년 중소폭 규모의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업무가 집중되고 인력이 모자란 부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행복, 시민생활 중심의 조직 개편으로 현업 부서에서의 검증된 고충이나 시민민원, 행정수요 과중 등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양시의회는 오는 6일부터 이번 조직 개편안에 대해 심사에 들어갑니다. 광양시의 조직 개편안이 신속한 현장 대응과 맞춤형 행정 제공의 성과로 이어질지, 간부급 공무원만 늘어나는 탁상형 행정으로 그칠지 개편안을 보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순천시가 영국 원예협회 교육인증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6월 영국 왕립원예협회로부터 국제교육센터로 지정을 받아 10개월간 정원 원예원론 자격교육 과정에 25명을 선발해 운영한 가운데 3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원에서는 내년에도 관련 교육이 진행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의 방문객들, 이제 각종 증명서가 없어도 입장료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관람객들이 입장료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을 제출하던 기존 방식을 바꿔 앞으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매표소에서 간단한 본인 확인만으로도 감면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에서 12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내년 총선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둘로 쪼개진 데 이어 바른미래당도 분당 수순에 들어갔는데요. 민주당은 호남 의석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오신환 원내대표와 권은희 의원 등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소속 의원 4명에게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당원권 1년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혁 소속 의원들은 오는 8일 신당 창당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징계가 집단 탈당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권파로 불리는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은 당에 남기로 한 반면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권은희 의원은 탈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저는 20대 국회 남은 기간에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이 아닌 한 명의 국회의원으로서 제3지대에 기대되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 출범 가능성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대한신당 등과 교감하고 있다며 내년 총선 전에 새 인물과 세력이 참여하는 통합신당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 때 광주 전남에서 의석 1개만 얻는 데 그쳤던 민주당은 내년 총선에선 호남 의석을 싹쓸이한다는 목표입니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통해 현역 물갈이 작업에 들어갔고 광주시당 차원에서도 조직 강화에 나섰습니다. 많이 부족했던 것을 절감했었던 3년 전이었습니다. 한편 오는 17일 시작되는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면서 지역 정치권이 총선 열기로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거쳐 하위 20%에 속한 의원 본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면 평가와 여론조사 등을 통한 평가, 이전에 진행된 중간 평가를 합산한 최종 결과를 다음 달 하순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또 이 평가에서 하위 20% 명단이 나오면 일반에 공개하는 대신 본인에게 먼저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공천 경선에서 20% 감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스스로 불출마를 유도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지역 농협이 조합장 친구의 업체에 저온 창고를 빌려주면서 계약서를 뒤늦게 작성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업체에는 싼 값에 배추 계약 재배를 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졌는데요. 조합 측은 특혜나 비리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하고 나섰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농협 저온 저장 창고입니다. 200톤의 양파가 지난 7월부터 보관돼 있습니다. 역시 7월 달부터 7월 중순 그 정도 때. 근데 그때 이걸 그냥 계약서를 안 쓰고 합니까? 그건 잘 모르죠. 사무실에서 하는 거죠. 조합장의 고향 친구가 대표로 있는 업체가 맡긴 양파로 계약서를 작성한 건 지난달 중순입니다. 넉 달여 전 날짜로 계약서를 작성했을 뿐 보관료 1,500여만 원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특혜 의혹이 일자 조합장은 농협 수익을 위해 물량을 유치했는데 직원이 실수로 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업무적으로 미수하다 보니까 모든 그 물건을 문 딸 때 다 계산을 하고 나갑니다. 모든 그 창고업이 하는 것이. 이 농협은 또 지난 8월 충북의 한 절임 공장과 배추 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계약 가격은 330제곱미터 기준으로 김장 배추는 56만 원, 겨울 배추는 65만 원. 밭대기 거래 가격이 135만 원까지 오르면서 헐값 계약 의혹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계약 이후 태풍 피해로 배추 가격이 상승하면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이사회를 거치는 등 모두 정상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체 감사팀은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 화양면과 돌산도 인근 국지도 22호선 주변이 경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최근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소라면 덕양에서 화양면에 이르는 진입로와 돌산 백야대교에서 등대까지에 이르는 290만 제곱미터에 대한 경관지구 지정 요구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건축물의 높이가 3층 12m 이하로 제한되고 폐기물 처리장이나 공장 등이 들어오지 못하며 해안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가 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전남도가 경력 단절 여성들을 지원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129개 일반형 세일센터를 대상으로 한 2019년 전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사업평가에서 여수 세일센터가 A등급을, 광양과 순천, 화순, 목포 세일센터가 각각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여성 세일센터를 통해 도내 여성 취창업 7,200여 명, 세일 인턴 330여 명, 직업교육훈련 550여 명 등을 지원했습니다. 환경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이어졌던 광양 알루미늄 공장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9일 세풍산단에서 기관 단체장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양 알루미늄 공장 기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밍타이그룹이 투자하는 광양 알루미늄 공장은 알루미늄 괴와 스크랩을 이용해 알루미늄 판재 등을 생산할 계획이며 내년 8월쯤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 독자 개발된 열차 제어 시스템이 전라선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4세대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열차를 실시간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한국형 열차 제어 시스템을 전라선 익산역부터 여수엑스포역 구간에서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번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2년까지 중장기 적용 계획을 마련하고 2032년까지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국가철도망에 열차 제어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의도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 영하권의 강추위가 찾아와서 정말 꽁꽁 싸매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 걸음을 바삐 옮기고 있는 시민들도 겨울 외투와 목도리 또 마스크 등으로 무장한 모습이고요. 저도 나름 장갑과 부츠도 챙겼는데 한기가 살갗에 그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밤사이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밀려왔기 때문인데요. 이 시각 철원과 파주의 수온주는 영하 8도 안팎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서울도 영하 4.3도로 어제 아침보다 5도나 낮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눈도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지금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 눈구름이 걸쳐져 있고요.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발달해 이동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내일 새벽까지 경기 남부와 충청도에는 최고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고요. 호남에도 오늘 오전까지 1cm 안팎,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은 내일 새벽 시간에 잠깐 오겠습니다. 서울 등 그 외 수도권에선 오늘 오전과 또 밤 사이에 눈이 살짝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올라봐야 서울이 5도에 머물겠고요. 남부지방도 대구와 광주가 9도로 전국이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또 오늘 늦은 밤 서쪽을 중심으로는 스모그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갈수록 추위가 절정에 달할 텐데요. 금요일 아침엔 서울의 기온이 영하 8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지금까지 여의도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